핫한 모빌리티 이슈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권 PD님 함께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자동차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있다. 저희 잠시 다뤄봤었는데요. 그 사이에 자동차세 연납 시즌이 도래하면서 다시 한번 논쟁이 재점화되더라고요. 오늘 주제는 자동차세 개편. 이번에는 진짜 이뤄지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행의 배기량 비례 자동차세를 이거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맞춰서 개편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공약이 전기차 오너분들 사이에서는 썩 달갑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때 간략하게 넘어가긴 했어요. 워낙 네, 그렇죠. 공약이 많았어가지고. 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려는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된 법이다 보니까 현재 기술 발전을 좀 못 따라간다. 이런 부분이 좀 큰 틀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배기량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 산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정립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저 태어나기 전에 제정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확한 이제 아내커님 나이를 몰라서 말씀을 못 몇십 년 드리는데 전. 이게 현행의 배기량 비례 자동차세가 이게 딱 정립이 된 게 1990년입니다. 네. 당시만 해도요. 자동차의 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배기량 늘리고 그 배기량 늘려도 안 되면 실린더 늘려서 배기량 더 늘리고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고급 차들이 일반적으로 차가 좀 크고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기량이 높을수록 이제 높은 세금을 부과했었던 건데 이렇게 정립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했어요. 왜냐면은 자동차라는 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로 이 배기량에 대한 이 자동차세를 계속 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실제로 이거 가지고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헌법 소원을 낸 적도 있었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연식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과세하겠다 이런 게 만들어지기도 해서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 3년 되면은 그때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감면해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단순히 연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동차의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너무 많아졌어요. 기술의 발전이 네,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고배기량의 차량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국내 차량만 해도요. 한국 GM의 쉐보레 말리부 이거 3기통에 1.35L 엔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K3나 아반떼보다 배기량이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차량 가격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비싼데 오히려 연간 자동차세는 36,000원 정도 덜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비슷한 기사를 좀 찾아와 봤거든요. 올해 3,606만 원에 출고된 3.8리터 현대 팰리세이드 자동차세가 98만 2천 원인데요. 1억 1,120만 원짜리 포르쉐 카이엔의 배기량이 3.0리터거든요. 더 작잖아요. 네. 그렇다는 이유로 77만 8,700원을 냈대요. 98만 2천 원과 77만 8,700원인데 자동차 가격만 하더라도 이게 몇 배나 차이가 납니까? 한 3배 차이 나죠. 네, 예. 자동차세는 26%나 오히려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만 이렇게 들어도 충격적인데 그게 또 오래된 관행처럼 유지해져 왔다는 게 저는 사실 더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제법 있었어요. 네. 말씀드렸지 헌법 소원 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건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정치계 쪽에서도 좀 몇 번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2015년의 경우에는 당시에 새누리당의 이 심재철 전 의원이 이거 한번 자동차 가격별로 가격에 비례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자, 개편해보자 해가지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좀 무산이 됐었고요. 네. 그 작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한번 지방세법을 좀 개편해보자 이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대선 공약으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집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아까 권 PD님께서 이걸 전기차 오너들이 썩 반기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는 또 뭔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기존의 자동차세 이거 배기량 기준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배기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엔진의 실린더의 용량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법에 보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그 밖에
밖에 승용차라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 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전기차를 그 밖에 승용차 취급을 합니까? 그냥 퉁쳐서 그 밖에 승용차예요. 음. 그 밖에 승용 자동차. 근데 이게 연세액이 딱 10만 원이에요. 아. 예, 여기에다가 교육세가 3만 원 더 붙어서 연간 자동차세가 13만 원. 근데 이게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요. 르노 트위지 있잖아요. 르노 트위지. 정말 그 초소형 전기차. 네, 2명 타는 거. 네. 그것도 13만 원. 네. 우리나라에 수입된 전기차 끝판왕 포르쉐 타이칸. 직접 타셨던 그 타이칸. 네, 그 제가 직접 탔던 타이칸. 네. 그것도 13만 원. 어허.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2억 원에 가까운 포르쉐 타이칸을 타는데 이에 10분의 1도 안 하는 르노 트위지와 똑같은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전기차 오너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그것대로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전기차 사라고 장려한 거 국가 아니냐. 아. 나라에서 사라고 장려를 하지 않았느냐. 맞네요. 네, 그래서 샀는데 갑자기 세금 체계를 개편을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이거 자동차세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랑 좀 구조 자체가 다르죠. 왜냐면 전기차에는 일단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전기차가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현재 구조가. 그런데 이게 탄소 규제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독려해야 되는데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가격이 비싸고 그 때문에 자동차세 역시 비싸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야 불리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기차 오너분들 계시는 자동차 동호회 좀 가서 제가 반응 좀 봤거든요. 살벌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니, 진짜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이 정도 아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좀 빠듯하게 전기차를 샀는데 갑자기 바뀌면 그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좀 당혹감도 들 것 같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는 정말로 이 수많은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을 딛고 자동차세 바뀔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전기차로 확 변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이 최상의 적기이긴 해요. 네. 최상의 적기이긴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반떼가 1년에 자동차세를 한 23만 원 정도 내는데 타이칸이 13만 원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게 언젠간 바뀔 거예요. 이 개편이 되긴 할 건데. 그리고 이 전기차랑 상호 비교를 해봐도요. 르노 트위지와 포르쉐 타이칸의 자동차세가 똑같다. 이게 조세 정의에 맞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전기차 오너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사실 틀린 의견이 아니에요. 뭐 전기차 구매 동료에서 구매했더니 세금 체계 개편하는 거는 이거는 좀 높은 과세를 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당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는 전기차한테 어드밴티지를 줘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앞으로 전기차의 점유율은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지금 세금의 차이가 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점점 높아질 거고 이에 대해서 전기차 오너분들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모든 것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 대격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책을 생각한 입장에서 머리가 많이 아플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좀 모두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체크를 해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더 핫한 이슈 전해드리러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